일부에서는 대통령실 경호 일정 노출 그리고 취임식 초청자 명단 폐기 이런 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몇 분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싸님 탄원서도 요출 일정도 요출, 송필님 동네 잔치도 명단 남긴다, 박정민님 건희 사랑은 김건희 씨를 진짜 사랑하는 팬클럽 맞긴 한 거니? 왜 비공개 봉사활동할 때 따라가서 도와주지 않은 거니? 왜 하는 짓마다 욕먹을 짓만 해서 너희 건희님 힘들게 하는 거니? 네, 아주 운을 맞춰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민정수석실도 없고 이 부속실도 다시 안 만든다고 하고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정부에서 해왔던 게 민정수석실을 통한 친인척 관리 그리고 이 부속실에서 여사 일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성철 소장 대통령실에서는 진작에 아니 국회가 해주면 우리는 100%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왜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감찰관 3명을 선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이 국민의힘 탓인지 민주당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탓이 더 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끊임없이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문재인 정권하고 달라요. 우리 집권하자마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빨리 우리 추천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추천합시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조영 비대위원장이 무슨 조건을 얘기하던데요? 조영 비대위원장은 북한인권위원회에 이사도 같이 추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리고 하거든요. 또 교육 뭐도 있던데요? 네. 그건 뭐예요? 교육위원회가 그거 있어요. 교육을 네. 좀 축소되면서 외부 위원들을 교육위원회. 충원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왜 그걸 조건으로 걸죠? 그러니까 속내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하기 싫으니까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안을 던져서 특별감찰관 추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이미지와 인식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을까? 견제할 수 있을까? 조사할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왜요? 네. 아니 왜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봐보세요.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현재 분위기를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조차 논의조차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금기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성역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바로미터가 좋아, 제2부속실 우리 만들어가지고 자, 김건희 여사 공식적으로 서포트 해라, 보좌해라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제대로 보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코바나 컨텐츠 2명 와 있고 제1부속실에서 몇 명이 가서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건들지 마, 그냥 얘기하지 마, 이러한 암묵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현미 변호사 이게 참 난센스인 게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그 전에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저기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2부속실이 있을 일도 없으니까 폐지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제2부속실을 두면 그걸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기록도 남고 예산도 들어가니까 들여다보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제2부속실을
폐지하지 말고 살려라. 오히려 야당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참 네. 코미디예요. 정말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이 선거 국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 논문 표절이다 사실 있기도 어려운 뭐 유지 논란부터 해서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가 딱 전면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남편을 봐주세요. 저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습니다. 그때 하도 리스크가 크니까 국민의힘에 몸담으신 분들은 아니 이 여사를 정말 해외라도 나가 있게 하셔야 되나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 이런 얘기들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도 여쭤봤습니다. 아니 대통령께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역대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이 나왔죠. 이것을 그렇다면 원래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던 그 취지는 완전히 훼손되고 없어졌습니다. 그 근거 논리는. 그렇다면 만들어야죠. 왜 못 만듭니까? 특별감찰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뭐 사촌이네 친척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리게 돼요. 왜 이걸 제대로 못 받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부인에 대한 리스크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거의 언터처블적인 존재인데 그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뭉개고 나가면 그냥 어느 순간에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계속 너는 왜 보수파 쪽 패널로서 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러한 상황에 대해서 견제나 제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더 크게 골마 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의 해명은 상당히 좀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관저공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코로나 콘텐츠와 관련된 회사가 3시간 만에 수의 계약을 통해서 지금 관저공사를 수주를 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법적으로. 수의 계약은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달청의 입장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삼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관저공사, 청와대 공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저렇게 하나 관저공사 했어요. 대통령실 아니면 정부 부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이고 공사가 있을 거예요. 저게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자꾸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규를 어겼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근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미리 내정을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사실 이미 해놓고 그러니까 공고하는 건 어느 정도 좀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3시간 만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다 본다 있는데 저는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요. 이게 법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에서 15년 이상 이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3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1명을 이제 대통령이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인사청문회 거칩니다만 그러면 사실 3명 추천하면 뭐 여당 1명, 야당 1명, 1명은 뭐 합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당에서 추천한 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취지로 있는 건데 그조차도 지금 보면은 예전에 대통령실 뭐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다가 이제 여당에서 막 이제 반발을 하니까 아니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여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뭐 북한 인권재단이랑 같이 해야 된다, 뭐랑 같이 해야 된다,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당 추천 인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민정수석실 다시 부활은 안 되겠지만 뭐 이 부속실도 뭐 제가 보기에 뭐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할 거는 이 특별감찰관밖에 없는데 이거조차도 저는 이게 사실 초기에 만들어야지 뭐 시간 제일 끌다가 나중에 중반 후에 가서 만드는 건 의미 없거든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죠. 긴장을 하죠. 우리 뭐 매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친인척이라든지 지금 아무도 얘기 못 한다는데 뭐 건진법사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가 다 글로 가게 되거든요. 예. 제보가 가게 되면 불러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히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우리 이석수 검찰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본인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뭐 제가 보기에 부담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좋은 걸 왜 문재인 대통령은 안 했어요? 그때는 먼저도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었었고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백 상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참 공수처에서는 그런 부분 들여다볼 수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 친인척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공수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뭐 수사할 수 있다. 고소고발 같은 게 있으니까 특히 아마 그게 사적 채용이라든지 지금 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규모도 일단 뭐 검찰이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지난번 2, 3년 동안 해본 건 보면 알겠지만 수사 능력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공수처에 맡기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민간인을 직접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네. 경우에 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철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철험회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걸 하자는 겁니까 이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력 경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가 조작이든 지금 저 수의 계약 문제든 아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채용 문제, 사적 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특검법이 뭐 통과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건 다 알 거예요. 일단 법사위를 일단 여당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특검법 내는 건 항상 지금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든 아마 이제 1번은 제가 보기 공수처일 것 같은데 수사 좀 해라 제대로 이제 그런 아마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야당이 특검법 발의할 때는 항상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여차하면 특검으로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특검법까지 나오는 건 조금 그럼요.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먼저겠죠. 그리고 국정조사 이전에 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감찰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청와대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도 지금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전 특별감찰관의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별로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에 누군가를 앉혀놨는데 이렇게 밖에서 얘기가 많고 구설수 많은데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언론이 질타를 해주면 모를까. 특별감찰관이 알아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건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로는 정말 백년하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조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우병우 수석 조사하려다가 튕겨져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세팅돼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서로 신뢰도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면 몰라도 지금 100일이나 지났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 밑에 뭐 스텝들은 있겠지만 과연 협조를 할까요?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조사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배 변호사 네. 우리가 시스템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건 이제 인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일 열심히 잘 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할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니까 네, 시스템을 맞습니다. 갖추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시스템적으로 가져가야 그래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수사하겠다고 공수처장 얘기했는데 제가 공수처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수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공수처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이 여기는 고위공직자를 일단 수사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해도 이게 민간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 뭐 수사 초기 단계에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수사가 공무원 개인과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한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수처의 어떤 그런 입법 취지상. 그래서 이런 수사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문제점은 계속 노출되는데 그걸 메울 수 있는 그리고 메우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이 마련된 곳을 그냥 둘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그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 첫 발을 떼보자라고 했고 있으니 그 반대급부로 걸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뭐 그리고 뭐 교육위원회 같이 뭐 포괄적으로 민주당도 크게 양보하고 할 건 하면서 좀 메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보태면요. 이 특별감찰법을 보니까 딱 그 비행위가 5가지 있는데 2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 중재하는 등에 개입하는 행위. 그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하는 행위.
딱 지금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 인사 관련. 어찌 보면 5개의 그 비의 항목이 딱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창피합니다. 어쨌든. 예. 지난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얘기 했어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맨 처음 사고가 거기서 터질 거다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리스크라고 얘기했던 거. 지난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뭐 갤럽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꼽았던 몇 가지 중에 윤 대통령 본인의 뭐 무능이나 독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배우자 리스크라는 거 얼마나 많이 여론에서 집었습니까? 이미 이건 표출이 한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지금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빨리 차단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는다. 저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이번에 평산마을 시위 300m 경호처에 뭐 어찌됐든 지침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바깥으로부터 오는 얘기들이 튀어나왔을 때 그게 그냥 사전에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도 못하는 분위기다라는 말들이 흘러다니는데 그런 거는 대통령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외부에서 이건 끊임없이 질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정상 아니죠. 예, 오늘 김건희 여사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 잠깐 이 내용 살펴보죠. 당헌 개정이 결국은 부결이 됐는데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우리 국민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현근택 대변인 네네.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는 대표가 기소가 돼도 뭐 직무정지 안 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또 어떻게 고쳐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됐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쟁점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 장순 소장님이 많이 기여하신 이제 기소만 되면 당직 정지된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 이제 하급심 1심 판결 나면 뭐 정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기로 했고 그거를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유예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게 그전엔 윤리심판원에 있었는데 그거를 당무위에서 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안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지금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 대의원대회로 돼 있습니다. 예. 대의원대회인데 대의원은 말이 많아요. 대의원은 뭐냐면 대의원은 당원이 안 뽑거든요. 그냥 이제 지역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식이라 전당원 투표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자. 요 두 개였는데 어제 이제 중앙위가 원래 800인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정원 566명인데 이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예. 근데 어제 참석이 이제 430명 했는데 보통은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가 돼요. 430명이기 때문에 보통은 출석 과반수 하면 215명이면 통과가 되는데 우리 민주당 규정에는 제적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566명이기 때문에 283명인가 이렇게 돼야만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68명 찬성하고 162명 반대하니까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 얘기는 그겁니다. 전당원 투표가 없는 제도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 종로랑 종로가 공천할 때에도 전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지금은 지도부에서 이제 전당원 투표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당원의 1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0만 명이니까 12만 명이 만약에 발의를 하면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게 이제 그게 약간 달라진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없는 제도를 만든 건 아닌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좀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바로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당헌을 바꾸는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인 설법이라고 예. 뭐 어느 신문에서 제목을 해놨던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당원 투표라는 것도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 네. 투표, 전원 투표 이걸로 모든 걸 결정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는 분들도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다 한 생각을 같이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금 의원이 대표가 됐는데 뭐 예기치 않게 기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야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과연 초록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저는 민주정당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규정 자체가 오히려 매를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 네. 어떤 시각에서 지금 이 당헌 개정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논의를 민주당이 이젠 접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탄 아니라고 하지만 방탄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중앙위에서 의결 거쳤으면 아 이게 어쨌든 한 달락 됐구나라고 마침표를 찍어야지 이걸 다시 의결한다 그것도 내일인가 하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주총회 같은 걸 하더라도요 이렇게 일정 정도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않고 통제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당사자들에게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확보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사실 급하게 처리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한다. 왜냐하면 당헌당규 계속 손질하면서 원래 뭐 서울 부산 내지 않기로 했다가 내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또 국민들의 비판을 감내했었어야 됩니까?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또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의 발언도 이거는 그대로 이 당헌당규상 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렵고 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소장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법과 원칙 그리고 당의 당원 당규 이런 것들은요 특정인을 위해서 개정이 되거나 바뀌는 그러한 선례들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오해만 많이 받잖아요. 이재명 후보 범죄 저질러서 기소당할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인상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민주당 내용까지 잠깐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당첨자 발표해야죠. 빠라밤빰빰. 음악이 바뀌었나요? 네, 내일 바꾸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 남성 박종옥님. 그럼 5년 내내 이러고 지켜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답답한 마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 선크림 받으실 분은 양따루님입니다. 시사 1번지 방송 시간 1시간은 10분 같은데 윤석열 정부 일일은 1년 같네. 아이고. 예.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글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가 드렸던 선물 가운데 강릉 올림픽파크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아이스쇼 있잖아요. 이게 9월 4일까지랍니다. 네. 공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끝나기 전에 보고 싶은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사 1번지 몰라서 못 듣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분들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2315 유튜브 실시간 댓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 다음 주에 3만 명 구독자 넘는다고요? 네, 3만 명. 네,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는 하는데 장 소장님 적중률이 좀 낮아가지고 말이죠. 2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 저도 더 많은 장 노력을 소장님 하겠습니다. 소스를 좀 갖고 와야죠. 정보를 좀 남모를. 네, 알겠습니다. 뭐 혁신한다고 쇄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못해가지고 밥 사주게 생겼잖아요. 아니, 그래도 바꿨잖아요. 예, 타율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용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